들리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잘 들려요? 이제 들린다 그러시네요. 좀 접속이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 이제 다른 학생들 다시 접속되는지 한번 기다렸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제 모습도 보이나요? 그럼 이제 제 얼굴 보기 싫으면 이제 없애버릴까요? 그럼 당분간은 제 얼굴 나오게 하고, 그러면 오늘 조금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제가 이거 조금 하고 오늘은 이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도 좀 볼 겸 해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하는 게 9시 반에 모여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만약에 이 수업하는 것이 불편하시고 그러면은 간혹 가다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제가 녹화해가지고 올리는 게 좋다라면 올려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수업 시작하기 위해서 칠판이라고 하는 모습의 걸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보이세요? 보이실 거로 생각하고, 자, 들리세요, 이제? 들리죠? 다시 할게요. 이 그래픽 표현하기 위한 방법, 하드웨어적인 방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픽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가 벡터 방식이 있고,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하고 이 방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선분을 그리려고 한다면 선분의 길이는 얼마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게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하고 방향으로, 한마디로 방향이라는 건 좌표가 주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픽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다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식이 레스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레스터 방식은 이 1대1을 픽셀 하나당 주기억 장치에 우리 화면 하나하나 점 하나가 실제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와 관련된 공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되는 주기억 장치에 이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실제 보게 되면 벡터 방식이 훨씬 더 화면을 나타내긴 좋은데 아날로그 방식은 벡터 방식을 쓰겠지만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를 쓰는 경우에는 메모리라고 하는 걸 사용해 가지고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레서 방식을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을 쭉 끄는데 선이 일직선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보게 되면 또는 돋보기를 크게 이제 확대해 가지고 보게 되면 좀 점이 이렇게 삐뚤삐뚤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벡터 방식에 대한 걸 보죠. 벡터 방식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벡터, 벡터 그래픽스, 벡터 그래픽스를 보게 되면 그래픽 객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함수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건 이제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뭐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마지막에 하는 이 종료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작점에서 종료점까지 선을 긋는데 이 선을 긋는 이런 방식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 방향에 해당되는 거 시작점과 끝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이 방식을 벡터 그래픽스 방식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장점이 뭐냐면 확대할 경우에도 굉장히 좋을 거다. 그 다음에 축소하는 데도 좋겠죠. 이렇게 된다면 축소하는 데도 용이하다라고 하는 방식이 벡터 그래픽스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날로그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긴 한데 아날로그 컴퓨터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레스터 방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된다. 레스터 방식. 레스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그래픽 객체라고 얘기하죠. 집을 그리고 싶다. 아니면 어떤 산의 어떤 풍경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이걸 객체를 구성하는 픽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픽셀들 값에다가 어떤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값에 뭘 갖다가 메모리에다가 배당해 준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화면을 이제 이런 모니터가 있다라고 요 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이 점에 해당 부분이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해상도가 있을 텐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주기억 장치가 있고 주기억 장치의 이 부분은 요 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될 테고 요거는 제일 그 하단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거니까 주기억 장치의 제일 끝 부분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둔다. 이 주기억 장치도 뭐냐면 이거는 메모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메모리는 화면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 화면 스크린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주기억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빨간색이 나오기도 하고 노란색이 나오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입력에 따라 만들어지겠죠. 실제 이 내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다 화면에 이렇게 이게 이제 화면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에 해당되는 이게 메모리 부분이 될 테고 실제 우리 메모리를 2차원적인 걸로 한번 보자. 2차원의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여기에 이렇게 그 모습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게 실제적으로 주기억장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그림으로 나타낼 때 화면에는 이런 부분이 여기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일로 대응되고 요게 대응되고 요게 대응되는 이런 방식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단점은 뭐냐 하면 확대를 했다. 확대하게 되면 엉성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화면은 조금 했는데 이 메모리를 좀 크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엉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확대가 별로 용이하지 않다. 이런 방식을 갖다가 레스터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디지털 컴퓨터는 다 레스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리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차원 그래픽스를 만드는 단계 이제 우리 책은 지금까지 하는 건 이제 4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입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래픽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3차원의 어떤 모습으로 그래픽을 나타내게 되겠다라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물론 여기다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하는 걸 집어넣겠죠. 여기서 제 그래픽 하기 위한 어떤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현 단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현 단계를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를 해가지고 세 개의 단계로 구성해서 보자. 그랬죠. 첫 번째는 뭘 하든지 간에 이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내가 이 어떤 동물의 어떤 모습을 강아지 모습을 그리고 싶다라 한다면 그 강아지의 모습에 해당되는 걸 이 윤곽을 그려주게 되겠죠. 그걸 갖다 모델링이다. 모델링을 만들어줘요. 이거는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기하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실제적인 2차원 평면에 우리는 3차원이지만 강아지의 어떤 모습이 입체적인 모습인데 그걸 갖다가 실제 컴퓨터에서는 2차원적인 평면에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프로젝션이다라고. 이 2단계는 프로젝션, 1단계는 모델링이다라고.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3차원을 갖다가 3차원의 어떤 물체를 2차원의 어떤 물체의 모습으로 대응시켜 주는 걸 갖다 프로젝션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3단계는 거기다 이제 저희 그 색칠을 해서 입체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명암을 집어넣는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가 얼룩한 어떤 저희 그 이 강아지다라고 한다면 그 강아지의 색깔이 뭐 까만 색깔, 흰색이 섞였다면 그 색깔에 대한 걸 잘 입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렌더링이라고 불러요.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한 어떤 모습에 해당되는 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색상을 잘 입혀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명암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날씨, 그 해가 쨍쨍 난 날씨인지 아니면 흐린 날씨인지 아니면 어디에 조명이 있다든지 하는 걸 집어넣음으로 해서 실제 사람이 느끼는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이제 이 현실감 있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가 렌더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3단계로서 3차원 그래픽을 이거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아까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모델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모델링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모델링에 대한 얘기부터 그럼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모델링을 하게 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델 기하학적이 하는데 우리가 원을 그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 동그라미를 그대로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와이어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다라고.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분을 이용하는 거다. 선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을 타이어를 하나 자동차 타이어를 하나 그린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동그랗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선을 이렇게 자꾸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짤막짤막한 선들을 연결해서 이 그 하나의 원을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원을 그리고 선을 가지고 만들어지겠죠. 또 여기에 이렇게 입체감을 주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간단 짤막짤막한 선분들을 이용해서 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이 타이어의 모습 또는 도넛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선분을 이용하는 방식을 뭐라뇨?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선분 있는 걸 갖다 보관을 잘 해주게 되면 동그랗게 만들어지겠죠. 여기다 색칠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다음 단계 얘기고 첫 번째가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런 모습을 모델링을 해줄 수도 있겠다.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이걸 갖다가 선으로 하지 말고 이 그 어떤 다각형의 모습을 하자. 그래서 다각형을 폴리곤이라고 불러요. 폴리곤에 해당되는 방식, 이게 해당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폴리곤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해보자. 폴리곤에 해당되는 걸로 표면을 갖다가 표현하는 이 폴리곤 서피스 모델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이제 여기서는 이 선분으로 표시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다각형이니까 다각형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생긴 어떤 이제 육각형을 갖다가 자꾸 모아보기도 하고 오각형을 하기도 하고 사각형을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개의 삼각형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어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삼각형만 가지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삼각형만 가지고 쭉 그려가지고 하나의 이 입체적인 어떤 모습을 모델링 해줄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거 갖다가 폴리곤 서피스 모델링이다라고 얘기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삼각형과 또는 사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은 솔리드 모델링이다.
솔리드 모델링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삼면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육면체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모델링을 해주는 거죠. 육면체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육면체들을 계속 붙여가지고 이 어떤 이제 그좀 아래쪽에다 붙인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육면체에서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 그려지도록 하는 이런 모델링 방식을 이 솔리드 모델링이다. 이거 이제 차츰차츰 뒤에 가서 하는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이제 그 실제 작품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는 이제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모델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프로젝션. 아까는 모델링을 했으니까 우리 실제 컴퓨터는 3차원 어떤 입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 2차원 평면에다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크게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해요. 평행 이제 투시법이라고 하는 투영. 평행 투영하는 거니까 어디서 보든지 똑같이 이렇게 생긴 모습이다 그러면 입체감이 있긴 한데 그 입체감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크기에 상관없이 이렇게 보는 걸 갖다가 이 평행 투영법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원근 투영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근 투영법은 거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크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일 테고 뒤쪽으로 가면 작게 보이겠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갖다가 원근 투영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저기 나타내야 될 경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설계도를 그린다, 기계 설계도를 한다 그러면 평행 투영에 의한 걸 해야 될 테고 우리가 이제 사진 모습이라든지 하는 실제 그 거리의 풍경이라든지 할 때는 원근 투영법을 써야 되겠죠. 그때 따라서 이 필요에 따라서 원근 투영을 할 것인지 평행 투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걸 갖다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 단계가 렌더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이런 이제 우리 말로 한다면 묘사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사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색상도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공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런 물체가 있었다라고 물체가 있었는데 공이 원래 앞쪽에 있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가려지는 부분이죠. 이 가려지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은면이라고 얘기한다 이죠. 그래서 실제 화면에 나타날 적에는 모델링은 이와 같이 다 나왔지만 실제 나오게 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려지는 부분 없이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실제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렌더링에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공의 모양, 지구본의 모양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여기에 조명이 이렇게 있어서 조명 불빛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 것인지, 여기는 좀 밝고 이쪽은 흐리게, 이쪽은 밝게.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 그걸 갖다가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조명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 뒷부분에 가서 하게 되겠지만 이번 학기에 할 수 있을지 저번 작년에 하는 방법으로도 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다뤄야 되는데 다룰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픽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선을 그려라 뭐 저희가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렌더링 하기 위해서 색깔을 입히고 하는 거 저희 하드웨어의 어떤 종속적인 걸 갖도록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와 같은 도구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환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했다.
아니면 이제 그 그래픽이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어떤 이제 선이라든지 선이라든지 타원형 그리는 것들이 있죠. 색깔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 갖다가 이 표준안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표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픈G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겠다 그랬죠. 오픈GL의 역사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거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기본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그 굳이 제가 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점이 있고 선이 있고 뭐 꺾은 선이 있고 문자 당연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오픈GL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별로 이 시간에 많이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GL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사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실습을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냥 만나서 하는 거니까 실습실에 다 설치가 됐겠죠. 그런데 실습실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컴퓨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GL에 대한 설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지 각자 실습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오픈GL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역사적인 이 배경 다 빼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냐? 오픈GL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L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GLU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GLUT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저희 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 코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이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GLUT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그 입력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이다. 유저의 뭐 입력 부분, 출력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입출력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사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같이 세 가지 기능들에 대한 거를 갖다 제공해준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들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다시 말해서 설치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찾아보게 되면 조금 그 설치하기 위한 화면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검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들은 일단은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일단 이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라이브러리가 가져오는 것들이 또 굉장히 좀 상당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제가 이 올려놓도록 하겠어요. 이 클래스의 부분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가져오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디서 받아오시면 되겠는데 요즘 라이브러리가 좀 제가 갖고 있는 건 베타 버전이라서 좀 미진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가져왔냐면 저는 https라고 하는 여기서 이 www.opengl.com이라고 하는 데서 갖고 왔습니다. org예요. org 미안합니다. org에서 갖고 왔고 여기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쭉 가게 되면 glut 그 다음에 dll S37 베타라고 하는 데서 가져왔어요. 베타.zip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압축을 풀게 되면 zip 파일을 풀게 되면 glut.dll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glut.h라고 하는 게 있고 glut.li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고 그리고
GLUT 32라고 있는 거에 DLL이 있고, 그다음에 GLUT 32.li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5개에 해당되는 이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5개의 파일들을 잘 배치를 해주시면 그냥 실행하는데 큰 문제 없이 우리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이 그 5개 중에 2개는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설치하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64비트 운영체제 그 윈도우 환경이냐 아니면 저희가 32비트냐에 따라서 그 부분만 조금 차이가 나고 다른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배치해 주면 되겠다. 이 중에 5개 중에 그 설치해 줘야 될 거는 glut.h라고 하는 요 파일이 하나 저희가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요 파일은 C라고 한,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분이 프로그램 파일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폴더는 많이 보셨죠?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 환경에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SDK라고 하는 이 도구 하위에서 또 뭐가 있냐면 윈도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뭐 버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전이 9.0이다라고 한다면 9.0 버전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하위에 include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gl. 여기 gl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복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것들에 대한 복사하고 뭐 하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다가 써드리면 저희 이해하시는 거나 따라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제가 입력해 가지고 아래 한글 파일이든 아니면 PPT 파일에다 넣어서 올려드리고, 이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들, 그 오픈GL 설치하기 위한 glut gll.30.beta.zip 파일, 요거 다 저희 이 학습 자료실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각자 자기 비주얼 스튜디오는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고, 오픈GL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고, 설치하셔서 실습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시 제가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는 걸로 오늘 한번 수업은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문 조사를 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녹화해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한 걸 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각자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다 지금 웹엑스로 보내시게 되면 그 메시지가 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쪽지 보내기 있죠. 일로 보내셔서 저는 뭐 수업을 지금과 같이 웹엑스로 정시에 수업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이 녹화한 걸로 그냥 제가 언제든지 플레이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결정해서 이 각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그 의견에 맞춰서 하는데, 가능하면 제가 이제 녹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수월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많이 제 생각이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간혹가다 여러분들 얼굴이나 제 얼굴을 서로 간에 비춰가서 보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하게 웹엑스라고 하는 걸로 호출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관련되는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 학기는 특별하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하도록 하는 거가 학교 이거 교육부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적에 대해서 다 시험을 잘 보셨다라면 다 A 플러스가 나갈 거고, 조금 미진하다라면 성적이 좀 B가 나갈지 어떻게 되겠죠. 하여튼 절대평가로 성적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하나 시험인데, 이 시험은 어떻게 할지를 제가 지금
이 학교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부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적은 뭐 절대 평가하는데 시험은 이와 같이 저희 그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다시 대면 수업이 되면 그때 오셔가지고 시험을 저희 보실 것인지에 대한 걸 결정하면 될 것 같고, 그건 조금 더 후에 이 방침이 제 나름대로 결정할 수 없을 거니까 그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출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출석 점수가 20%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석에 대한 거는 간혹가다 저에게 접속이 안 되는 수도 있고 다운로드가 안 된다라면 저로서도 저희 어디다가 저희 뭐 안 된다라고 그거에 또 성적을 박하게 결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저희가 제출할 기간이 좀 늦었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지각으로 처리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한 것보다 좀 지나면 지각으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다 여러분들 저희 출석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능한 한은 좋게 출석 인정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그냥 제 쪽지 보내기로 보내주셔도 되겠고 전화 주셔도 되겠어요. 제 전화 010-3271-2231입니다. 일로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이메일 되게 딜레이 걸리네. ohkwon 하고 골뱅이 하시고 한사대학교 ac.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지어서 우리나라 상황이 이제 대만처럼 좀 괜찮아지면 이 수업을 대만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죠. 중국인들 다 차단해가지고. 뭐 혹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항의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그거 저희 청와대에다 항의하시면 되겠어요. 문재인 정부한테. 그리고 저희 이 내일은 선거니까 저희 좋은 사람 잘 뽑으시고 좋은 오늘 이제 1시간도 제 수업이 지금 저희 이 소리가 안 들려서 제대로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저희 접속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봤으니까 이 다음 기회에는 저희 또 한번 웹엑스의 저희 온라인 수업을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 다음 수업은 제가 지금 장담 못하겠지만 일단 이제 녹화하는 걸로 이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게 되면 이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화면은 나오는데 제 얼굴은 안 나올 거예요. 목소리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제 뭐 여러 번 제 보시면 되니까 필기 한번 하시면서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PPT 자료를 가지고 올려놔도 되는데 PPT 자료에다가 이렇게 글씨 쓰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 컴퓨터 환경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거기다 글씨 쓰려고 한다면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삐뚤삐뚤해져서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더더욱이 또 제가 이제 이 펜이 이제 태블릿 PC하고 연동을 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과 같이 하는 상황으로 그냥 이제 녹화한 걸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대면 수업하면 더욱 좋겠고 이제 1대1 대면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모습도 좀 봐가면서 수업하는 것이 수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하다못해 가수 입장에서도 저희 이 호응들 보면서 노래를 좀 저희 크게 불러야 될지 작게 불러야 될지 결정하기 때문에 저도 저희 보지 않고는 좀 답답하긴 하지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시지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들어오시냐 그러고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투표 훌륭한 사람 뽑으세요. 괜히 엉뚱한 사람 뽑아가지고 우리 이제 취업하는데 힘들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